자식들 저리 허덕거리고 저리 잘 살도 못하는 자식들로 장사치고 나면 지금 다 부담이다 싶어서 지금 자식들 힘 안 들리려고 내가 이거를 이래 여행기라요. 사시는 집은 지금 할머니가 상조업체에 가입한 건 2005년 9월 한 행사장에서였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2010년에 다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전부 다 설치를 참 더 해놨대요. 수이나 관이나 이런 전부 해놨. 장례용품을 이런 걸 해준다. 부담 없다고 엄마들은 부담 없이 해준다고 그러 하시더라고요. 중풍의 당뇨에 오랜 병원 생활을 하는 남편. 언제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열 행편도 못 되는데 신압으로 그건 안 엮였나 싶어가지고 그래가 이었어요. 그래가 이었는데 여타 보니까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막못 여는 달도 있고 여는 달도 있고 밀리가면서 내었어요. 200만 원짜리 상품 2개. 매달 3만 원씩 납부해 200만 원을 채우고 20만 원은 장례를 치를 때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재작년 11월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병원 측이 저렴한 비용에 장례를 치르게 해줬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추가가 되면 안 되겠어서 그래서 병원에서 그래 헐게 해주세요 했는데 선생님 할머니는 이렇게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납부한 돈은 75만 원씩 모두 150만 원. 할머니는 장례를 마치고 남편 이름으로 든 상품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계약할란다. 나도 기분 나빠요. 내가 열 수도 없고 이러니까 나도 계약하고 그 돈을 담아 얼마라도 돌아. 그러나 상조업체는 양도는 물론 해약을 해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도 못 드립니다 이라는 거래. 그래 왜 못 주는데 돈이 150원이나 둘이서 들어갔는데 왜 못 주노? 이래 하니까 그 내 주기 안 돼가 있다고 이러는데 뭐. 수차례 전화도 해보고 큰아들과 함께 사무실도 찾아가 봤지만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 밥도 못하고 신경만 쓰이고 엄마 다리 100만 난다. 그만 21이서 그만. 정말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 취재진은 할머니와 함께 상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뒤에 약관은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약관이 뒤에 있구나. 사실 할머니의 서류에서 취재진 역시 약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약관은 계약증서 뒷면에 표기돼 있었지만 할머니는 누구 하나 약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약증서 뒤에 약관이 있는 건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처음 보신다 그러는데? 처음 봤다. 그 뒷장에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관을 살펴보니 분명 개월수에 따라 환급금이 제시돼 있습니다. 할머니가 납입한 횟수는 25개월. 약관에는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이나 근무했다는 직원조차 이 환급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불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오시니까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직원분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니 저도 이 부분은 잘. 횟수가 25회가 되는 거고. 취재진이 함께 가자 말이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당초 양도나 명의 변경이 안 된다고 해 해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 양수가 가능하거든요. 어머니가 굳이 막 예를 들어 사돈분이다. 그럼 이걸 주고 싶다. 그럼 사돈집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직원은 본사와 수차례 통화를 하더니 환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행사에서 입금을 하면 환급받을 통장 가주시면 제가 복사해드릴게요. 할머니에겐 1년이 넘도록 안 된다고 했던 업체. 취재진과 함께 가자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상조업체는 박할머니처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큰일을 당했을 때 목돈 부담을 덜어보자는 생각에서입니다. 업체들은 이런 심리를 노려 농촌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을 돌며 회원들을 끌어모으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노약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상품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중도 해지 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이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원상제라는 정서적 허점을 비집고 경영이 부실한 영세 상조업체들도 난립해 있습니다. 이름만 상조회사를 달아놓고 회원 자체들이 뭐 몇백 명 수준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몇백 명요. 회사가 결국은 유명무실해갖고 시간이 흐르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죠. 2008년 말 기준으로 상조회사는 전국에 281개, 가입자 수는 26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3%는 자본금 1억 원도 안 되는 영세업체입니다. 경영 상태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국 상조회사의 절반이 넘는 54%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더 심각한 건 전체 상조 가입자의 82%가 이런 부실업체의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조업계 전반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뭘까? 취재진은 한때 상조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조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쭤보려고 갔었는데요. 혹시 거기가 옛날에 성립을 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떼쓰고 방관하게 운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저기 이제 상조업계 관행상 영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190개 상조업체가 한 해 증가한 고객 납입금 2,183억 원의 75.4%, 무려 1,648억 원을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자료는 상조업체의 대책 없는 영업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업의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 신규 회원이 많아질수록 회사에 들어오는 납입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영업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라는 게 멈춰있으면 넘어지지만 계속 달리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기대를 하고 수익처럼 생각을 하고 돈을 활용을 한 거죠. 그 많은 형들에는 그 회비는 고스란히 적립돼가지고 그 상조회사 사장이 자기 개인 목적으로 제2차, 3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자료가 고객 돈을 불리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돈처럼 생각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횡령도 가능하다는 게 상조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새로운 신청이 들어오고 또 자기 인맥으로 고객 시청을 하다가 또 못 버티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회사만 배불린 것 같아요. 회원이 계속 모집되는 대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다면 속빈 강정꼴이 되는 셈입니다. 취재진은 상조업체의 달라진 리베이트 형성 과정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업계에서는 리베이트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곳곳에 들어가는 장례용품 모두는 리베이트와 연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유골함 판매하는 업체, 낙골당이라든 꽃집, 그리고 양복을 대해주는 업체라든지 여러 업체에서 물품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 업체 거를 사용해주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알아서 리베이트를? 뭐 자기들이 이제 일단 관례적으로.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리베이트는 대부분 장례 지도사 같은 개인이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장례사 어디 장례사에서 어디 가게끔 하면은 그런 주시면서 리베이트 거 이제 팀장한테 돈을 써준다거나 어느 장례시장에 가면은 왜냐면 시골 같은 경우는 워낙 없으니까 장례시장이. 그럼 장례시장에서 상조업체 팀장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상조 회사들의 힘이 커지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뒷돈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 3, 4년 됐죠? 이제 그전에는 행사팀장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알선 수수료를 받아놓고 워낙 이제 월급이 다 크니까 현재 뭐 돈이 들고 영수증 없는 돈이니까 이제 본사에서 달라붙어가지고 납골당의 경우 보람상조 등 대형 상조 회사가 리베이트를 잘 챙겨주는 곳으로 고객들을 몰아준다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특정한 데를 밀어요. 왜? 약속된 금액 플러스 알파를 더 받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주지 않거나 적게 주면 상조업체는 고객을 다른 곳으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낙골당은 한 10개
가는데 우리 납골 땅 다 안 치라 하나도 안 주시 뭐 안 놔주십시오. 유주